안녕하세요, 새내기 여러분. 지금부터 건대 지리 및 주요 건물에 대해서 소개할 철학가 건들주체 송지열입니다. 저는 크게 여러분의 지각 방지를 위한 등굣길 지름길 코스, 새내기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건물들, 그리고 조금 특별한 공간인 K큐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지름길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새내기 여러분들은 건대 입구역 혹은 어린이대공원역 부근에서 등교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크게 이 두 곳에서 출발해 인문학관으로 향하는 경로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2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건대 입구역입니다. 7호선은 인문학관이 목적지일 경우 대체로 어린이대공원역이 훨씬 유리하기에 2호선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2호선 건대 입구역에서는 우선 2번 출구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내기들이 꼭 숙지하면 좋은 정보가 건대 입구역 사거리의 신호체계입니다. 사거리의 신호등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경로 선택을 위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편의상 동, 서, 남, 북으로 이름 붙인 신호등은 남, 북, 동, 서의 순서로 작동합니다. 이 패턴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 북, 동, 서. 2번 출구로 나왔는데 남 신호등이 작동 중이면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동 신호등이 작동 중이라면 시간을 지체할 것 없이 즉시 방향을 틀어서 북쪽으로 가십시오. 시간 관계상 북쪽 경로에 대해서는 후에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가 동쪽으로 신호를 건너는 것으로 잡혔다면 4번 출구 앞을 지나서 건달 향해서 쭉 나아가시면 됩니다. 나아가시다 보면 상어문과 조금 더 지나서 일관문을 마주칠 수 있는데 일관문은 그냥 없는 셈 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 단축에 하등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상어문으로 진입을 하셨다면 아마 산학협동관과 입학정보관 사이의 길을 택해서 일감으로 끼고 돌면서 인문학관으로 향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축하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당신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재난 경로로 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상어문을 지나자마자 그대로 도서관을 향해서 도서관 정문 옆에 계단을 통해 도서관 3층 외부로 올라가 일감으로 돌지 않고 곧장 인문학관으로 향하는 곳이죠. 물론 체력적으로는 조금 더 힘들지만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오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상호문에서 출발해서 인문학관으로 향하는 영상이고 제 나름 삐지 않는 선에서 지각을 면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왼쪽 영상은 일가문을 끼고 도는 경로, 오른쪽 영상은 도서관을 지나는 경로입니다. 무려 2분 14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출석 체크를 서둘러 끝내는 수업들에선 2분 14초 차이가 여러분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이대공원역을 알아보기 전 뒤로 밀어뒀던 신호를 건너지 않고 올라가는 이 북쪽 루트를 한번 살펴보죠. 아마 도서관 서쪽 방면의 횡단보도나 예술문화관 서쪽 방면의 횡단보도를 이용하실 텐데 도서관 서쪽 방면에서는
보시다시피 그대로 돌아오시면 상호문에서 오는 루트와 겹칩니다. 예술문화관 서쪽 방면에서 오신다면 예술문화관을 지나시면 도서관 3층으로 올라가는 긴 계단이 보입니다. 건대에 몇 없는 계단 지형이므로 기쁘게 올라가시면 역시 앞에 루트와 겹칩니다.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미세 팁을 드리자면 건대 입구역 사거리에서 북쪽 신호가 꺼진 직후 올라가신다면 첫 번째 횡단보도를 깔끔하게 무시하고 예술문화관 앞 횡단보도를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 조금 빠르게 걸으면 횡단보도에 도착할 때쯤 신호가 딱 켜질 것입니다. 건대 입구역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니 어린이 대공원역을 설명하겠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역의 경우 3번 출구로 나오면 따로 신호를 건널 필요가 없기에 신호 체계 이해는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새내기는 큰 길을 따라서 인문대로 향하는 루트를 택할 것인데 그렇게 극적인 차이는 발생하지 않지만 큰 길이 아닌 안쪽 골목을 통해서 이동하면 조금 더 빠릅니다. 이 두 경로 역시 직접 영상으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어린이 대공원역 3번 출구에서 출발해서 인문학관으로 향하는 영상이고 앞선 영상들처럼 제 나름 띄지 않는 선에서 지각을 면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왼쪽 영상은 큰 길로 가는 경로, 오른쪽 영상은 안쪽 골목을 통하는 경로입니다. 자, 47초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앞선 영상들에 비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늘 작은 차이가 우리를 아쉽게 만드는 법이죠. 하지만 지름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여유롭게 조금 일찍 출발하는 거겠죠. 그럼 이상으로 지름길 파트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 여러분의 출석이 그린라이트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 건물들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량상의 문제로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문과대 새내기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곳 5곳을 선정했으며 그중 첫 번째인 인문학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건물 번호 19번 인문학과는 영구동과 강의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의동에는 문과대 소속 각과의 가방이 위치하고 강의실들이 있으며 연구동에는 과 사무실과 행정실, 교수님들의 연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9번 건물 상어 기념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는 지하에 도서관 학생 식당이 있으며 1층 로비와 더불어 학생증이 없어도 출입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 외의 도서관 영역들은 학생증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도서관은 크게 자료실 영역과 열람실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자료실 영역은 1층을 통해서, 열람실 영역은 1층과 3층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서대출은 인당 최대 10건까지 가능하며 반납 예정일 7일 전부터 각 건에 1회에 하나여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전국대학교 도서관 앱을 통해서 열람실 좌석 배정과 모바일 열람증, 앞서 말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20번 건물 학생회관입니다. 학생회관에는 지하와 1층에 학생 식당이 위치하며 1층 학생 식당의 경우 메가커피가 입점해 있습니다. 또 1층에는 신한은행과 우체국, 무인 프린터기, 편의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기념품 가게가 반겨주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보건실이 복지처 내부에 있습니다. 학생회관에는 이 외에도 총학생회실이 위치하고
교내 기구들의 사무실과 몇몇 동방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동방은 붙어있는 제2 확생회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번 건물, 산악협동관입니다. 산악협동관에는 CU 편의점이 입점해 있으며 가장 큰 레스티오 카페 역시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교양 과목을 듣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건물인 8번 건물 종합강의동 역시 주로 교양 과목을 듣기 위해서 오실 곳입니다. 종합강의동은 법학관이란 옛 이름으로도 불리기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종합강의동 2층과 도서관은 연결되어 있기에 굳이 돌아서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주요 건물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 여러분들이 건대를 마음껏 활보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의 마지막 파트인 K큐브라는 조금 특별한 공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임, 크리에이티브 큐브, 이 공간은 쉽게 말하자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의 카페와 같은 공간입니다. 절대 정숙해야 하는 도서관 열람실과는 달리 팀원들끼리 토론이나 회의, 학생들끼리의 실내 대화와 교류도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인 공간입니다. 주로 조별 과제를 위해서 학생들이 모이나 단지 휴식을 취하려고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K큐브 내에는 별도 예약이 필요한 독립된 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방들의 대여 신청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그럼 K큐브는 교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상어 기념 도서관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이미 보셨을 수도 있지만 도서관 6층에 있습니다. 도서관 K큐브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기자재 상태가 대체로 좋은 편이지만 유일하게 출입에 학생증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다음으로 문과대에서 가장 가까운 K큐브는 바로 앞에 공학관에 있습니다. 아쉽지만 문과대에는 K큐브가 없습니다. 공학관 K큐브는 1층에 위치하며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10인실이 2개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약이 필요 없는 외부 공간은 일반적인 로비랑 크게 구분이 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공학관 다음으로 문과대에서 가장 가까운 K큐브는 상어 연구관 3층에 있습니다. 상어 연구관 K큐브는 자리 잡기가 꽤나 까다로운 편인 상어 연구관 열람실 바로 옆에 붙어 있기에 시험 기간에는 열람실에 자리를 못 잡은 사람들도 많고 제2의 열람실에 가까운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다음으로 생명과학관 2층에도 K큐브가 있습니다. 위치상 상당히 독립적인 느낌이 강하며 개인적으로 분위기는 도서관 K큐브를 제외하고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생명과학관 1층에도 K큐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K큐브는 교내 카페인 레스티오와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덕분에 열람실 같은 분위기는 가장 덜한 편이지만 기자재 상태는 가장 안 좋습니다. 자, 이제 위치도 다 알았으니 신청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국대 위인전이란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을 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건국대 포털의 것과 동일합니다. K큐브 바로가기를 눌러주거나 커뮤니티를 클릭해 하이 항목 K큐브를 눌러줍니다. 대여할 K큐브 건물을 선택하고 조회를 눌러줍니다. 대여할 날짜를 선택 후 대여 가능한 초록색으로 나오는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이때 대여는 최대 2주 전부터 가능하며 대여 가능한 최대 시간은 3시간이고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대여 시간을 설정하고 필수 입력칸을 채워준 후 이용 목적을 골라줍니다. 신청자를 제외한 동반 이용자의 학번을 입력해 동반 이용자를 추가해줍니다. 이때 동반 이용자는 6인실 이하의 경우 최소 1명, 7에서 9인실의 경우 최소 2명, 10인실의 경우 최소 3명이 필요합니다. 동반 이용자까지 넣었다면 그대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K큐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 여러분의 크리에이티브한 건대 생활을 응원합니다.